안녕하세요. 미국 주식의 럭키 여행입니다. 테슬리, 코니, MSTY 다음으로 괜찮은 상품이 없을까 해서 찾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는 DISO를 소개시켜 드렸고 오늘은 페이팔, 커버드콜, PYPY를 가져왔습니다. 어디까지나 개인적인 의견이니 참고만 부탁드립니다. PYPY, 커버드콜은 현재 예상 분배율은 40%입니다. 관심 종목 선정 기준은 예상 분배율은 30에서 50% 이상을 고릅니다. 그 이유는 테슬리도 과거에는 기초자산 주가가 좋지 않아서 분배율이 지금보다 높지는 않았습니다. 24년 9월 기준으로 분배율은 74%, 현재는 100%입니다. 보시다시피 기초자산이 좋아지면 분배율 지급도 늘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기초자산이 앞으로 좋아진다고 가정하면 페이팔도 충분히 더 많은 분배율 지급이 가능하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배당 지급 내역을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주당 0.6달러 정도 지급을 했고 가장 많이 지급이 된 날 9월에는 1.6달러, 가장 적게 지급이 된 경우에는 0.4달러 정도 됩니다. 1.6달러 기준으로는 배당률이 9%가 넘기 때문에 이 기준을 받게 되면 페이팔도 충분히 70에서 100% 분배율 지급이 가능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참고 자료로 보시면 왼쪽은 주식 가격, 오른쪽은 배당률입니다. 평균적으로 월 배당금은 한 3.9%입니다. 주가는 이 그래프 자료만 보시면 변동성은 없어 보이지만 커버드콜 주식 차트를 보시면 변동성이 꽤나 있습니다. 그리고 기초자산 페이팔하고 비교하면 약 1년 동안 커버드콜은 주식이 마이너스 4에서 5% 하락, 페이팔은 55% 상승했습니다. 커버드콜 ETF 상장 이후로 기초자산이 주가 상승을 했기 때문에 커버드콜 주가는 크게 하락하지 않고 보합 정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시다시피 주가 상승이 없으면 커버드콜은 주가 하락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걸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PYPY 커버드콜 운용 규모입니다. 이분이 좀 상당히 거슬립니다. 테슬리와 비교하면 어마어마한 차이가 납니다. PYPY는 약 55밀리언 달러로 원화 기준으로 지금 750억 원 정도 되고 반면 테슬리는 1조 5천억입니다. 테슬리와 비교하면 상당히 작은 편이죠. 거래량도 역시 작습니다. 지금 거래량은 과거 대비 늘어난 편이기 때문에 50에서 100K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도 금액을 환산하면 50K 기준으로 13억 원 정도 거래 대금이 발생을 하는데 그 말은 이 종목은 너무 많은 금액을 담지 않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종목이라도 거래량이 적으면 내가 주식을 팔거나 사기만 해도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다음은 차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페이팔 주봉 차트입니다. 우상향하는 차트가 아니다 보니 이런 차트는 추세선을 긋는 게 까다롭고 어렵습니다. 하지만 일단 기준을 정하는 것이 중요하니 제 기준을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먼저 보라색 선, 코로나 저점과 23년 금리 인상 저점을 이은 선입니다. 그대로 하나 복사를 해가지고 20년 코로나 터지기 직전에 하나 얹어주고 똑같은 비율을 하나 더 만들어줍니다. 그러면 이 선은 장기 하락 추세 지지선과 저항선으로 만들어지고 이 지지선을 뚫게 된다면 더 큰 하락 추세가 만들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반대로 저항선을 뚫게 되면 상승 추세로 갈 수 있다는 여지가 있습니다. 주봉 차트 확대를 해보면 단기적으로 저점이 조금씩 올라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RSI도 현재 70, 단기적인 지표도 밑에 보시면 굉장히 높게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빠른 시간 내에 좀 조정이 올 확률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5일, 20일 이동평균선이 정배열을 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고 또 밑에 60일선이 121선을 뚫고 올라가는 모습이 보인다면 상승 추세가 지속적으로 보여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구간이 얼마 남지 않아 보이네요. 주봉 차트 기준으로는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봉 차트로 한번 보겠습니다. 83달러 정도의 저항선을 뚫고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조금 더 확대를 해보겠습니다. 다음 저항선은 한 100달러 정도로 약 10% 남았습니다. 이동평균선은 현재 정배열로 시도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고 12월 9일 기준으로 캔들이 윗꼬리가 달리면서 음봉으로 끝난 것을 보이는데 차익 실현이 아닐까라는 의심이 됩니다. 만약 21선을 잘 지키고 산탈 내리로 증시가 더 좋아진다면 다음 저항선 100달러를 터치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하지만 보라색 선, 장기 하락 저항, 지지선인데 이것을 지키냐 아니면 뚫리는 것을 봐야 됩니다. 그 다음 선 61선, 만약에 이것도 뚫린다면 121선 장기 하락 추세 지지선과 맞닿는 위치입니다. 이 구간을 버티지 못하면 더 큰 조정이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리스크를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EPS와 매출을 보겠습니다. 2020년 이후로는 꾸준히 상승하다가 금리 인상을 겪으면서 매출이 큰 성장이 보이지 않다가 2023년 정도부터 이제 조금씩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EPS하고 PR을 볼 텐데 2017년부터 20년까지는 EPS가 꾸준히 상승하면서 주가도 상승하고 PR도 꾸준히 상승했습니다. 그 당시 PR이 35에서 50 정도였습니다. 코로나로 돈 풀기 시작하면서 모두가 소비가 많았던 시기에 맞게 이제 EPS도 역시 크게 상승하고 덩달아 주가도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지금은 보면 과도하게 거품이 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금리 인상으로 소비가 줄어드는 동시에 주가와 EPS가 모두 떨어지고 최근 1, 2년 기간 동안에 PR이 15에서 20 정도, 현재는 PR이 21입니다. 23년 6월에 급격히 EPS가 상승한 기준으로는 평균 PR이 17.5입니다. 평균 기준으로는 주가는 73.5달러이므로 앞에 차트 분석 때 말씀드린 것처럼 장기 하락 추세 지지선 위치 정도 됩니다. 비슷한 EPS를 실적을 가지고 있었던 21년과 지금하고 비교하면 굉장히 저렴하고 PR도 맞습니다. 이것만 보면 정말 좋은 가격대는 맞는 것 같습니다. 현재 PER 기준으로는 비싸고 과거 기준으로는 저렴합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성장이 있다고 가정하면 가치 대비 저렴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페이팔에 대해서 정확히는 모르지만은 제 생각으로는 페이팔 가상화폐 거래 서비스가 앞으로 지속적으로 호재로 작용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제가 에드메스 상품들은 이전 영상에서 장사를 한다고 생각으로 접근하셔야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이 페이팔이라는 기업을 장사를 한다 했을 때 과연 현재 괜찮을까라고 한다면 기술적으로는 나쁘진 않지만 단기적인 큰 이슈나 추세가 바뀐다면 손절할 각오는 가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현재 미국 증시가 너무 좋기 때문에 조정이 발생한다면 페이팔도 영향이 갈 가능성이 크고 운용 규모가 작기 때문에 큰 금액을 한 번에 운용하기보다는 적은 금액으로 분할 매수 접근한다면 1, 2년을 보았을 때는 금리가 지금보다 낮을 확률이 높고 소비가 늘어나는 시기가 오면서 가상화폐 상승 사이클도 또 같이 탄다면 좋은 실적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 정도 듭니다. 어디까지는 개인적인 의견이니 페이팔의 좋은 정보와 지식이 더 많이 알고 계신다면 플러스 요인시켜서 좋은 투자 아이디어를 얻으면 좋을 듯 합니다. 이제 댓글로 공유해 주시면 이제 다른 분에도 도움이 될 듯 합니다. 어쨌든 에드메스 ETF 상품도 일반 주식처럼 하락 조정 추세가 전환되면 매력적인 상품이 아니므로 투자하실 때 이 점을 꼭 알고 계셔야 합니다. 최근에 올린 영상을 많은 사람들이 좋아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좋은 영상으로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번 영상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모두 미국 주식으로 럭키 여행이 되시기 바랍니다.